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재테크를 하면서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 사실만 아셔도 조금 더 폭이 넓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 얼마씩 들어오는 상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나이가 든 다음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돈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재테크 계획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주택연금을 활용해볼까 말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주택연금 무조건 하셔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마셔야 된다, 이것보다는 장점이랑 단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나는 내 계획상에 좀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활용할지 말지 알려면은 매달 얼마 들어오니까 무조건 좋다 이거 말고 주택연금이 어떤 상품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주택연금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를 뭐 하나 했어요. 거기에 살면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월 얼마씩 받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복잡한데 연금 상품도 비슷해요. 가입을 했을 당시에 매월 30만 원씩 50만 원씩 넣어야겠다, 10년 20년 넣은 다음에 그 연금 통장에 보면은 몇 억 이렇게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거 쌓여 있는 거를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서 55세부터 연금에 있는 상품에 매월 얼마씩 받겠다, 요런 게 이제 연금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연금 상품 구조가 똑같은데 연금 상품은 우리가 숫자로 돼 있는 이 돈을 넣고 거기서 또 얼마씩 인출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은, 주택연금은 조금 복잡한 거는 아파트는 돈이 아니잖아요. 숫자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매월 얼마씩 대출을 받아 쓰는 그런 형태예요. 대출이나 뭐 보증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연금 상품이랑 비슷한 거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망한 이후에는 이 집을 매도를 하거나 혹은 내 자녀한테 상속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갚는 구조예요. 내가 받아서 쓴 돈을. 두 번째는 대출을 받다 보니까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그 보증 서주는 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은행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도 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은행이 망한다거나 혹은 뭐 아파트 가격이 막,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하락장이 엄청 와가지고 10억짜리가 막 5억이 되고 이러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주택연금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냐, 언제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 이 가입 조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가 넘었다, 그때부터 주택연금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조건은 보유 주택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상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1주택만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다주택자도 가능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들이 합산 12억 이하여야 돼요, 공시 가격이. 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시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 19년 이때 주택연금 찾아봤을 때는 9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도 조금 완화된 거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40대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뭐 15억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아파트가 12억이다 13억이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보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상에 이제 전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당하는 주택이 일반적인 주택, 뭐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26년 2월 달에 정부에서 이거 개선해야겠다 해가지고 제도를 조금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제도들은 이미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들은 이제 하반기에 또 바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큰 부분들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들어두셔야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바뀔 수 있구나, 짚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월 수령액이 늘었어요. 주택연금을 받아야겠다 하고서는 거기 들어가면은 원래 수령액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60세 때 주택연금을 받아야겠다,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왔을 텐데 지금 조정 후에는 105만 3천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연령대에 따라서 수령하는 금액이 좀 다르고, 또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요. 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주택연금 이제 실행하는 당시에 내 연령이 55세냐 85세냐 이것 따라 달라진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가 연금 받아야 되는 기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드니까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 주택이 가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많겠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예전보다 수령액이 조금 늘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3% 정도 올랐는데 구간
구간 별로 보면은 뭐 5% 오른 데도 있고 1% 오른 데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증료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나 은행에서도 뭐 대출 같은 거 정부에서 뭐 지원한다 이러면 보증서 떼오고 이래야 돼요. 근데 보증료가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초기 보증료가 있고 연 보증료가 있어요. 두 부분이 있는데 초기 보증료는 좀 줄어들었어요. 1.5%에서 1%로 줄어들었고 이제 매년 내는 연 보증료 같은 경우는 0.75%에서 0.95%로 약간 올랐어요. 이게 이제 변경될 수 있구나, 퍼센트가 좀 달라지는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정부에서 지금 정책 기조가 주택연금을 한번 초기 이제 실행하는 거는 쉽게 만들고 쭉 유지를 하면서는 약간 세금을 가져가는, 요금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구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뀐 거는 초기 보증료를 환급을 또 해줘요. 원래는 이게 기간이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좀 연장을 해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택연금을 실행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받아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5년 안에 환불이 된다 이 얘기죠. 앞으로 바뀌겠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원래는 자녀한테 내가 주택연금 실행을 한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한테 주택연금을 이제 주려고 하면은 자녀가 부모님이 쓰셨던 거를 금액을 갚은 다음에 다시 이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대이음 제도라 그래서 돈 갚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목돈 필요 없이 이어서 자녀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길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연금 받고 나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별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망 연령이 점점 더 뒤로 가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다, 뭐 120살까지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퇴를 뭐 55세, 65세 할 거고 나도 은퇴했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신 상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나도 이제 주택연금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목돈을 넣어가지고 이걸 받으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려고 이런 제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6월 1일이 예정인데 확정이 되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뀐 거는 실거주 요건이 예외가 생겼어요. 실거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요. 아프다든지 요양시설에 갔다든지 아니면 자녀랑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나를 부양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좋을 거는 주택 가격이 좀 싼 분들 그 다음에 고령층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금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 막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은 복잡하니까 여기다 정리한 거 그냥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올해 막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미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계약을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연금을 만약에 이걸 바꿔야겠다 하면은 주택연금 요거 받던 거를 상환을 해가지고 취소를 시킨 다음에 새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 다음에 실제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월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다달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월 받을 수 있는 게 나와요. 이제 주택 가격이 1억부터 12억까지 쭈르륵 돼 있고 그다음 연령도 55세부터 80세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든 거는 3억 원 정도 이제 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70세 때 내가 이제 뭐 55세 이때부터 퇴직연금도 받고 연금저축 이런 것도 받고 소일거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생활비 얼마를 썼었는데 70세가 되니까 뭔가 부족해지거나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연금 실행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일 때 한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월 150만 원 정도 받아야겠다 하면은 표에서 중간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5억 정도 주택을 70세 때 받아야겠다. 혹은 6억 정도 주택을 65세 때 받아야겠다. 요 정도가 되면은 한 월 150만 원 정도씩 수령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뭐뭐 할 거예요 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택연금 수령하는 금액도 올해 늘어난 것처럼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뭐 지방 아파트여가지고 주택연금 실행할 당시가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조건 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재테크 계획을 하면서 장점이랑 단점을 좀 분리를 해봤어요. 장점 첫 번째는 주택연금은 평생 그 집에서 내가 쭉 살 수가 있어요. 어른들을 보면은 이 집을 막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 좀 도와주려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을 팔고 그냥 조그만 데로 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월 얼마씩 받는 형태니까 정들었던 내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해도 연금이 이제 줄어들진 않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린 건데 부동산 시장이 뭐 어떻다. 물론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기만 한다 이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고향인 시골에서는 아파트 가격 안 올라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떨어진 데도 있어요. 막 지금 이게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이 보증되어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 가격 얼마니까 주택연금 딱 실행하면은 얼마 받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디테일한 혜택인데 세금 혜택도 있어요. 등록 면허세나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거를 이제 납부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금 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말정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출 이자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택연금도 대출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가 비슷하게 돼요. 연 200만 원 한도로.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거죠. 근데 이제 대출도 얘기하고 보증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대출이랑 좀 다른 점들을 짚어보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택연금 실행을 했는데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종신형이에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한테 빚을 남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 때 실행을 해가지고 100세 때 죽었다. 그래가지고 35년 동안 했는데 총 수령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다. 매달 얼마씩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파트 가격은 10억밖에 안 된다. 그럼 마이너스 5억이잖아요. 이거를 자녀한테 갚으라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받으면 된다. 이런 게 이제 큰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상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택연금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족분은 어떻게 하냐? 부족분은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장점들을 쭉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제 단점은 머니하이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좀 단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수령액이 고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주택연금도 정액형도 있고 초기 증액형도 있고 3년 정도마다 조금씩 증액해가지고 받겠다 하는 정기 증가형 이런 것도 있어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년마다 4.5%씩 늘어나도 초기에 이제 적게 받게 되는 거고 또 이제 3년마다 4.5%니까 단순 계산하면 그냥 1.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 되고 코로나 이후에 막 22년도 이럴 때 물가 상승률 보면 막 7%씩 막 10%씩 오른다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게 내가 이제 연금을 받았을 때 뭘 구매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월 10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가가 20% 30%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100만 원이었다가 120만 원 13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국민연금 같은 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어요. 이제 주택연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지방이나 막 이런 데 있으면은 주택 가격이 막 쭉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진 다음에 그냥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주택연금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 열심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구매하고 나중에는 큰 목돈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주택연금이 이 부동산 집값 상승한 거를 반영해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단점은 보증료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보증료가 누적이 돼요. 퍼센트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매년 이 보증료를 내는 게 정부에서 지금 제도 바꾼 것도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장점 단점 이렇게 쭉 나열을 했잖아요. 올해 문서가 나왔어요. 주택연금 개선 방안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고령층 노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도 엄청 되고 있고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재테크 자산 관리하는데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1주택 내 집만은 딱 하고 이제 생활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은퇴하고 보니까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좀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주택연금이 없었으면은 이 부동산 큰 거 그냥 덩어리 하나 있는 거잖아요. 요 덩어리를 팔기도 좀 그렇고 팔려고 해도 뭐 잘 안 팔리기도 하고 팔면 또 뭐 세금도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나는 아파트 있고 자산도 꽤 있는 사람인데 뭐 정부 지원이나 이거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생활비는 적고 유동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게 우리나라 자산 관리 하는데 문제거든요. 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증권화가 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주식은 사고 팔기가 좀 쉽고 부동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주려고 주택연금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주택연금이 무조건 좋은 재테크 상품이어가지고 아셔야 된다 이것보다는 내가 나중에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했을 때 주택연금이란 상품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출렁임이 있잖아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됐는데 막 팔고 싶지 않아. 막 더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생활비는 부족해.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실행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때 이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 팔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음이 매우 아플 거예요. 물론 뭐 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팁을 남기자면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내 나이랑 주택 가격 이런 걸 넣어가지고 예상 수령액도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쭉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받겠다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자면 주택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해야겠다, 돈을 엄청 불려야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내가 부동산이라는 목돈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택연금을 하셔야 된다 이건 아니고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써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올리는 영상들 종합을 해보면은 순서가 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ISA 계좌 먼저 하시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추가납입 이런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도 부족하겠다 하면은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0번이에요. 0번. 투자를 못 하는데 뭐 ISA가 어쩌고 뭐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어쩌고 뭐 주택연금이 어쩌고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투자 잘하는 거는 0번이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